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춘천시 육동환 시장님을 모시고 새해 소망과 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환입니다. 오늘 모처럼 그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 그 교육 문화적으로도 빼어난 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매우 갖춰져서 앞으로 그 장래가 유망하고 도시의 어떤 가치가 오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각별히 춘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춘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맞아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준비하시느냐고 바쁘셨을 텐데요. 올해 또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정책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춘천시정을 담임한 지가 1년 반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춘천의 미래를 위한 그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개략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해결 안 된 과제들은 다 정리를 했고, 또 춘천이 그동안 그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유를 갖다 다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들을 다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금년에는 더 기초를 강화해 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또 가라는 밭 위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춘천의 어떤 그 서면대교라든지 서양팔교라든지 춘천의 어떤 기간 그 인프라를 갖다 확충하는 일에 주력했고, 이것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의 지원을 다 끌어내서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춘천은 이제 강원도청의 이전이 큰 이슈였습니다. 도청이 현 위치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일도 다 마련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 계획도 다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춘천의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이지만은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않은 곳이 춘천역 앞에 캠프웨이지라는 과거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그 공有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전체적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만드는 논의가 10여 년 있어 왔지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귀한 토지를 갖다 전반적으로는 공원의 개념을 유지하되 안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 R&D가 들어올 수 있는, 즉 젊은이들이 여기서 머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국토부의 도시재산혁신지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캠페이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논란을 종결을 시켰습니다. 춘천을 그 발전시키는 핵심 지역을 갖다 이제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춘천 발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요거는 그 아까 경제 중심으로 우리가 춘천 얘기를 풀어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정책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듣고자 하는 분들은 학부모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춘천이 또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배경과 또 교육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저 춘천시장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 교육입니다. 제가 춘천을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지 뭐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정부에서 경제관료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굉장히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된 것은 교육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춘천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춘천만의 문제들은 아니죠.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를 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의 그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인재로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바로 고향에서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불행하게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춘천의 아이들이 상당수의 아이들이 심의자는 400명까지 봅니다만은 매년 중등 과정 이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에 다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는 그 지역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교육을 선언했고, 춘천시에는 교육도시과 그다음에 산학협력과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과가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교육도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많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망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과의 협력, 또 대학의 지역화를 다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교육까지 망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춘천이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산업의 기초를 닦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은 정부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공모를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되면은 많은 지원과 교육적인 재량을 저희가 부여를 받게 되는데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부의 그 교육발전 특구가 됨으로써 춘천의 교육은 한바탕 한 번 더 도약을 할 것입니다. 지키는 교육이 아니고 나는 춘천을 수도권에서 오히려 그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이사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교육에 가장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춘천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고 수월성 교육, 다양성 교육,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서울에 계시지 마시고 아이들 데리고 춘천 오시면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될 것입니다. 네, 춘천 홍보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공감할 것 같아요. 네네. 교육이 따라져야 그래도 부모들이 움직일 맞습니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는 굉장히 기회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에서 제가 그런 일을 했었고 제주 영어 교육 도시도 제가 그 관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 또 제가 정부에 일하면서 세종시를 그때도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려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과 열정을 고향 춘천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교육에 또 몰두하게 되신 데는 기반하는 여러 정책들도 진행하시면서 나름 철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업적으로 춘천이 이제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상수원 지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일반적인 제조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가 정체되는 원인이 됐죠.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춘천의 산업 지도는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 분야로 가야 됩니다. 지식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춘천의 산업 지도를 갖다 이제 첨단 지식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춘천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준과 규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춘천을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 여러 가지가 융합된 그런 그 지식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뒷받침되려면은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산학협력을 얘기했지만은
대학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춘천에 있는 대학들과도 긴밀히 그 인재 양성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춘천은 이제 인재 기반이 되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춘천의 그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춘천이 갖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를 배로 늘린다든지 하는 일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또 기존 산업단지도 다 첨단화하는 재구조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춘천을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의 그 연구개발 특구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대전, 광주, 대구, 뭐 울산 이렇게 쭉 되겠죠, 전부. 근데 불행하게도 강원도에는 연구개발 특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여러분 아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연구개발 특구를 강원도에도 만들 수 있는, 즉 춘천에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정기 국회에서 연구개발 특구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춘천이 그 다른 지역과 대등한 연구개발 특구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력과 R&D가 없이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춘천이 앞으로 그 R&D 어떤 중심, 집약지로서 발전할 기초까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근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 양성, 교육이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춘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또 뭐 바이오라든가 연구개발단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춘천시의 경제적으로 애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점이 있을까요? 춘천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첨단 산업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사람 문제인데 젊은이들을 그 길러놓으면은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뭐 이런 현상은 비단 춘천뿐만은 아니겠지만은 춘천 역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아까 얘기한 그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춘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춘천이 이제 수도권과 가깝고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가진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낭만이 많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춘천하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또 연세에 계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다 추억이 어린 그런 곳이 춘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수도권과 가깝고 춘천의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한나절 머물고 가는 그런 그 관광도시가 되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광 콘텐츠를 갖다 저희가 잘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관광적인 매력도를 계속 높임으로써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춘천의 그 고급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서 시장으로서 춘천의 아름다운 의암호를 끼고 아주 그 고급, 최고급 그 숙박시설을 갖다 조기에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춘천이 이제 지식도시뿐만 아니고 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히려 수도권의 근접성이 현재는 이제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게 있지만은 오히려 춘천의 어떤 강점을 더 배가해가지고 체류가 되고 또 국제화되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취약계층이나 어떤 대응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옛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거시 경제를 다 총괄하고 예산을 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의 그 초점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춤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또 경제가 안정화되는 거죠. 작년도 어려웠고 금년 경제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주력인 일부 그 아이템을 빼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반적인 어려움은 뭐 금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통의 그 골이 길어지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춘천이 그렇게 큰 산업 기반이 아직은 부족한데도 경제가 어려우면은 시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민생경제대책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생경제, 서민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많은 지역의 경제적 이슈들을 갖다 토의하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회의를 제가 굉장히 중시하고 웬만하면은 거르지 않고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1년 반 동안에 13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그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올해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미리 갈 겁니다. 어제도 상공인들 만났더니 결국은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나오고 또한 그 어떤 고금리에 따른 자금 문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역량이 미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대표들, 그 어떤 상인 대표들이라든지 기업 대표들이나 이제 소비자들하고 만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춘천의 경제를 위한 논의를 올해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에 따라서는 높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 포인트인데, 그래서 올해는 춘천의 물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어떤 분야별로 또 어떤 특정 품목별로 안정시키는 그런 방안도 올해 할 겁니다. 작은 도시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은 이것이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여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서민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네네. 외식 한 번도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 시중에 나가면은 음식비기라든지 여러 식재료 인상률이 좀 뭐 보통이 아니죠. 참 걱정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한 일들을 하시다 보면은 복지 정책에 대한 또 고민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라지고 있나요? 저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어떤 산업을 그 고도화해서 춘천의 경제를 뒷받침한 것이 커다란 한 축이라면은 다음 부분은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춘천을 촘촘히 그 짜여진 복지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상이야 뭐 아시다시피 서민도 있고 그 아이, 어르신, 그 병약자들, 장애인, 여성,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데 대해서 촘촘한 그 돌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춘천의 온봄이라는 춘천의 온봄 또 사랑의 자도 되고 해서 그것을 춘천의 어떤 복지 타이틀로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 돌봄 사업을 갖다 그 선도 사업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모델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서로 돕는 그 시스템을, 모든 것을 시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 부조하는 그런 시스템도 춘천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어려운 노인 빈곤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가지고 이런저런 파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부 예산에도 그렇고. 근데 춘천시는 일관되게 노인 일자리를 갖다 늘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만
그 일자리가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대로 혹여라도 그냥 시간 보내는 일자리, 그런 허들의 일이 아니고 가급적 노인들께서 이 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고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장애인의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히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 작년에 강원 특수교육원을 춘천으로 유치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 어린 나이부터 아주 유아 단계부터 성인 때까지 일관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특수교육원이 초중등 과정이라면은 초중등 이후의 과정으로 해서 춘천은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별도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관되게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복지 달라지는 것들이 뭐 물론 굉장히 많겠지만 네. 또 하나는 아직은 이제 구상 단계지만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거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도시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기관하고 현재 인구 분포라든지 도시의 변화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춘천시 전체의 어떤 도시 변화를 평가해가지고 거점 기관들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현재 비거나 앞으로 비게 될 곳에는 선제적으로 그런 거점을 준비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가급적 그 시민들이 그 복지의 어떤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춘천시가 전국 단위로 많은 상을 탔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제가 세기도 어렵다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던데. 상을 많이 받아도 계시군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중 안에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최우수상을 많이 탔습니다. 춘천시가 복지 분야에. 특히 의료급여나 여러 가지 제도에서도 많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상을 받고 나서 복지부 장관의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장관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관님께서 올봄 되면은 춘천에 제대로 된 짜임새 있는 복지 현장을 보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직접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정도로 시 당연한 얘기지만은 시민들의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수혜적인 게 아니고 서로 같이 하는 복지하고 복지라는 것도 하나의 분야에서 어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복지를 만드는 그런 생생한 시범지역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페이지는 사실 춘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나요? 아까 이제 개략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캠페이지가 이제 미군 반환 공여 교육입니다. 17년 전쯤 춘천에 왔습니다. 50년 넘는 세월에 우리의 주권이 제한된 지역이었죠. 불행하게도. 그렇지만은 역설적으로 반환된 캠페이지는 너무 귀한 땅으로 다시 온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담은 땅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시민공원화 한다는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또 일부 계층에서는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지만 그 귀한 땅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귀한 땅은 더 귀하게 써야 됩니다. 물론 공원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했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의 컨셉을 유지하되, 요즘은 도시계획이나 공원 설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창업도 하고, 또 우수한 R&D가 들어와서 연구 개발도 하고,
또 문화적인 그 행사들, 문화적인 콘텐츠가 계속 발굴되고 마지막에 K컬처와 관련된 것들이 집약되는 그런 대로 하면은 훨씬 그 땅을 소중하게 쓸 수 있고 젊은이들이 춘천 안땅하고 거기에서 미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미 정립을 했고 작년 말에 재작년 말이죠. 도청을 춘천의 고원리 이런 곳에 이전지를 확정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도 마련했는데 그때 이미 그런 컨셉을 시민들께 다 설명을 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걸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기구 사업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셉대로 아마 캠페이지가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 그동안 그곳이 개발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게 제약이 됐던 오랜 시간을 감내해 주신 고통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부터 지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캠페이지는 미래의 땅입니다. 미래의 땅은 가치 있게 미래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변환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가치 있는 춘천, 네네. 미래의 땅 춘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을 국제도시하고 스포츠 도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춘천으로 유치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이 전통적인 빙상의 메카입니다. 지금은 이제 빙상이 밖에 나가 있지만은 정부에서 태릉 빙상장을 대체하는 국제 빙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빙상장을 다시 빙상의 원류였던 춘천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교육발전 특권을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업 도시입니다. 지금은 기업 혁신파크라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 공모에 응모했고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춘천에 오리라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 파크가 춘천에 온다면은 과거 기업 도시를 춘천이 놓침으로써 그동안 타 도시하고 벌어졌던 엄청난 격차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춘천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춘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하고 이제는 거의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춘천이라는 도시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춘천을 앞으로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천이 쾌적하고 지적이고 문화가 넘치고 또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누구나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꿈의 도시, 로망의 도시, 춘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육동환 시장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 다음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